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던 30대 김 대리는 화면에 신호 없음이 뜨자 또 위성 안테나가 말썽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모든 채널이 먹통이었고 휴대폰 지도 앱마저 제 위치를 못 찾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지구를 돌던 인류의 모든 인공위성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저 우주에서 통째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수십억 명을 잇던 신호가 한꺼번에 끊기면서 지구를 촘촘히 엮던 거대한 통신망이 무너졌고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거대한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죠.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건 TV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던 뉴스와 드라마, 주말 스포츠 중계의 상당수가 사실은 저 위성을 타고 안방까지 내려오던 신호였거든요. 그 통로가 한순간에 끊기자 전 세계의 수억 대의 화면이 거의 동시에 까만 정적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방송국 부조정실을 지키던 15년 차 PD 박 차장은 송출 모니터가 통째로 먹통이 되자 처음엔 우리 장비만 고장났나 싶었죠. 그런데 옆 채널도 경쟁사도 심지어 해외에서 받아오던 송출망까지 죄다 똑같은 증상이라는 걸 알고 나서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어요. 시청자에게 지금 바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릴 그 마지막 수단마저 하필이면 바로 그 방송이었다는 거죠. 자막 한 줄, 긴급 속보 한 줄 내보낼 통로가 통째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기자들이 아무리 원고를 써내려가도 그걸 띄울 화면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특히 위성방송 하나에 온 동네가 매달려 있던 지역일수록 충격은 더 깊었습니다. 평생 그 채널로 세상 소식을 듣던 시골의 한 어르신은 화면이 꺼진 거실에 멍하니 앉아 라디오 다이얼만 돌리고 또 돌렸죠. 그렇게 사람들은 매일 켜두던 채널이 일제히 암전되는 순간 세상과 나를 잇던 끈이 또 끊긴 듯한 정보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왜 안 나오지라는 단순한 짜증은 몇 시간 만엔 바깥 세상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는 서늘한 공포로 번져갔고요. 오락거리 하나 끊긴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억 인구가 동시에 눈과 귀를 잃은 채 서로에게 무슨 일이냐 묻지도 못하는 거대한 침묵. 바로 그 침묵이야말로 위성이 사라진 뒤 인류가 가장 먼저 맞닥뜨린 진짜 재앙이었습니다. 방송이 멈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하늘과 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비행기와 배, 트럭까지 우리가 어딘가로 움직이던 거의 모든 수단이 한순간에 자기 위치를 모르게 됐거든요. GPS라는 게 결국 위성이 쏘아주는 신호를 받아 나 여기 있다를 계산하는 기술인데 그 신호가 통째로 사라졌으니까요. 문제는 하필 그 시각에도 전 세계 하늘엔 수천 대의 비행기가 수십만 명을 태운 채 동시에 떠 있었다는 겁니다. 태평양 한복판을 날던 한 여객기 기장은 계기판의 위치 표시가 갑자기 텅 비자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국 그는 수십 년 전 훈련에서나 만져봤던 종이 항법 지도와 나침반을 캐비닛에서 꺼내 별과 시계에 의존해 항로를 손으로 더듬어야 했죠. 객실에선 승객들이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안전벨트만 움켜쥐고 있었고요. 바다 위 거대한 컨테이너선의 항해사들도 사정은 똑같았습니다. 자동 항법이 멈추자 멀쩡히 가던 배들이 일제히 속도를 줄이고 가까운 항구로 뱃머리를 돌렸고요. 더 아찔했던 건 공항이었습니다. 레이더와 교신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관제사들은 수십 대의 비행기가 같은 하늘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목이 터져라 육성으로 유도하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에서 손전등 하나로 길을 트는 격이었죠. 땅 위라고 무사했을까요?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된 택배기사 이 씨는 늘 다니던 동네인데도 어디서 좌회전해야 할지 몰라 길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위성이 사라진 지 단 몇 시간 만에 인류가 그토록 자랑하던 촘촘하고 정밀한 글로벌 교통망은 거의 전부 거짓말처럼 멈춰섰습니다.
충격은 이제 집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위성 신호에 맞춰 돌아가던 일부 난방과 냉방 시스템이 엉키면서 한겨울 거실 온도가 제멋대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갓난아기를 둔 한 부부는 두꺼운 이불을 죄다 꺼내 아이를 감싸며 발을 동동 굴렀죠. 더 조용히, 그러나 더 치명적으로 멈춘 건 공장이었습니다. 0.01초 단위까지 위성 시계에 맞춰 움직이던 첨단 조립 라인들이 그 기준 신호가 사라지자 일제히 동작을 멈췄죠. 문제는 이걸 대신할 아날로그 방식이 현장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30년 경력의 공장장조차 멈춰선 라인 앞에서 손 쓸 방법을 못 찾고 발만 굴렀고요. 기계는 멀쩡한데 박자를 맞춰줄 지휘자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아수라장은 역시 도로였습니다. 도시의 신호등이 한꺼번에 꺼지자 사거리는 순식간에 뒤엉킨 차들의 경적 소리로 가득 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의외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호루라기를 문 경찰과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선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수신호로 차들을 한 대씩 빼주기 시작한 거죠. 시스템이 멈춘 그 자리를 결국 사람의 손과 선의가 묵묵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도로가 멈추는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빠르게 무너진 게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죠. 우리는 흔히 금융을 숫자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숫자는 몇 시 몇 분 몇 초에 거래됐다는 정확한 시간 도장 위에서만 굴러갑니다. 그 표준 시계를 전 세계에 뿌려주던 게 바로 위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계가 사라지자 초 단위로 돌아가던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한순간에 와르르 흔들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집어든 김 대리는 카드를 긁고 또 긁었지만 단말기엔 오류 메시지만 떴고요. 현금을 뽑으러 달려간 ATM도 송금 앱도 온라인 결제창도 죄다 먹통이었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선 모든 거래 기록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던 시스템이 멈추면서 사고 팔던 주문들이 허공에서 길을 잃었고 화면 속 숫자가 진짜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됐죠. 결국 사람들이 몰린 건 현금만 받는 동네 구멍가게였는데 그마저 몇 시간 만에 진열대가 텅 비고 말았습니다. 지갑 속 카드도 통장 속 숫자도 분명 그대로인데 정작 빵 한 조각 살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풍요롭던 디지털 경제가 시간이라는 기준 하나가 사라지자 모래성처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단계가 찾아왔습니다. 식량과 의약품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던 거대한 공급망이 교통이 멈추자 거미줄 끊기듯 토막토막 잘려나갔거든요. 대도시 시민들은 외부에서 물자가 들어오길 기다릴 수 없게 됐고 오직 자기 동네에 남은 것만으로 버텨야 하는 처지가 됐죠. 마트 진열대는 반나절 만에 텅 비었고 생수 한 병을 두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급했던 건 약이 떨어져가는 만성 질환자들이었어요. 매일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한 노인은 동네 약국을 죄다 돌았지만 어디에도 재고가 남아있지 않았죠. 이렇게 약탈과 폭력의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자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무너진 질서를 세우고 식량 창고를 지키기 위해 결국 도심 한복판에 군대를 투입하기에 이르렀고요. 군용 트럭이 굉음을 내며 거리를 지나자 사람들은 그 낯선 풍경 앞에서 비로소 사태의 무게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 풍요와 편리를 당연하게 누리던 현대인이 이제 오늘 저녁 끼니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원시적인 생존 투쟁의 한복판에 내던져진 겁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군대만큼은 멀쩡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가장 먼저 가장 깊이 흔들린 게 바로 그 군대였습니다. 정밀 항법도 장거리 무선 통신도 상당수가 위성에 기대고 있었으니까요. 사령부의 명령을 일선 부대로 내려보내던 지휘 체계가 뚝뚝 끊기면서 전 세계 방위망이 일순간 먹통에 가까운 상태가 됐습니다. 다급해진 일부 부대는 수십 년 만에 무전병과 전령을 다시 뛰게 했고요. 국경이나 머나먼 해외에 파병됐던 병사들은 본국과 연락이 끊긴 채 다음 명령도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버텨야 했습니다. 더 아찔한 건 심해에 잠복한 핵잠수함과 미사일 통제센터였어요.
그곳 책임자들의 머릿속엔 한 가지 의심이 스쳤거든요. 혹시 이 통신마비가 적국의 선제 기습은 아닐까? 상대의 의도를 읽을 길이 없으니 각국은 만일을 대비해 경계 태세를 한 단계씩 끌어올렸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사라진 자리엔 오해와 공포가 차올랐고 단 한 번의 오판이 돌이킬 수 없는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죠. 인류는 위성을 잃은 것만으로 스스로를 겨눌 뻔한 위기에까지 내몰린 셈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인류는 시간을 수십 년이나 거꾸로 감은 듯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공위성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된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신기술은 너무 빠르고 완벽하게 과거의 지상 장거리 통신망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통째로 차지해버렸죠. GPS와 초고속 인터넷이 손잡으면서 전 세계가 같은 시각에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열렸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금융도, 교통도, 보안도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쓰던 도시의 시스템 대부분이 오직 이 위성 신호 위에서만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토대가 사라지자 그 위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꺼번에 주저앉을 수밖에요. 더 막막한 건 옛날로 돌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종이 지도를 읽고 수동으로 계산하던 그 시절의 기술과 인력은 이미 대부분 사라졌으니까요. 고도화된 문명이 갑자기 20세기 중반으로 회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인류는 사라진 기술을 처음부터 다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거대한 공백 앞에 우두커니 멈춰섰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위성이 흔적도 없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솔직히 그렇게 한꺼번에 징발하는 건 현실에선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똑같은 결과를 부를 수 있는 현실적인 시나리오 두 가지를 진지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 표면에선 주기적으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걸 태양 플레어라고 부르죠. 이 폭발이 강력한 에너지 덩어리를 지구 쪽으로 쏟아내면 궤도를 돌던 위성들의 그 정교한 전자회로가 한순간에 타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피해가 우주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양 폭풍이 뿜어내는 강력한 전자기 펄스요. 즉, EMP는 지상의 전자기기와 전력망 인프라까지 동시에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1859년 캐링턴 사건이라 불리는 초대형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했을 땐 전신선에 불꽃이 튀고 통신망이 마비됐었습니다. 전기 문명이 막 걸음마를 떼던 그때도 그랬는데 모든 게 전자에 묶인 지금이라면 그 충격은 비교조차 어렵겠죠. 거대한 자연의 한 방이 우리가 공들여 쌓은 디지털 문명을 전기조차 없던 암흑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어쩌면 더 현실적이고 더 으스스합니다. 바로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위협, 캐슬러 증후군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저궤도엔 수명을 다한 위성, 다 쓴 로켓잔에 떨어져 나온 부품 조각들이 어마어마하게 떠돌고 있거든요. 그 양이 무려 수천 톤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쓰레기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궤도 위에서 총알보다 훨씬 빠른 충돌 시 시속 56,000km에 이르는 속도로 쉬지 않고 돌고 있거든요. 이 정도 속도면 손톱만 한 볼트 하나, 벗겨진 페인트 한 조각조차 멀쩡한 위성을 꿰뚫어버리는 흉기가 됩니다. 콩알만한 게 수류탄처럼 터지는 셈이죠. 실제로 2009년엔 작동 중이던 통신위성과 폐기된 위성이 우주에서 정면으로 충돌해 수천 개의 새 파편을 한꺼번에 쏟아낸 적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주로 쉴 새 없이 물건을 쏘아 올리면서도 수명이 끝난 뒤 그걸 치울 계획은 거의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방치된 잔해들이 지금 우리 머리 위에서 째깍대는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돌변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한 그 한 번의 충돌이 사실은 진짜 재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위성 하나가 파편에 부딪히면 그 충격으로 수천 개의 새 조각이 사방으로 흩뿌려지거든요. 그런데 이 조각들이 또 다른 위성을 때리고 거기서 다시 수천 개가 튀어나오고 이게 도미노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한 번 시작되면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그야말로 최악의 연쇄 반응이죠. 흔히 우주는
텅 비고 광활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데이터를 가장 잘 주고받을 수 있는 특정 고도에 수천 개의 위성이 같은 길을 빽빽하게 나눠 쓰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출근길 고속도로처럼 붐비는 차선인데 거기서 거대한 다중 추돌 사고가 난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연쇄 충돌이 일단 어떤 한계선을 넘어버리면 그땐 인간의 기술로도 도무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인류는 앞으로 수십 년간 새 위성을 띄우는 것조차 포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폭주가 시작되면 지구를 감싸던 위성망 전체가 통째로 부서지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재앙을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할 처지는 아닙니다. 태양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위성이 멈추는 최악의 순간을 대비해 지상통신망 같은 백업 수단을 미리 갖춰둘 수 있거든요. 수명을 다한 우주 쓰레기를 직접 걷어들이고 나라끼리 우주 교통 규칙을 함께 정하는 일도 서둘러야 하고요. 우리 머리 위 저 우주는 울창한 숲이나 우리가 마시는 깨끗한 공기처럼 다 같이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저 궤도를 무한한 공간이 아니라 한정된 자연으로 여기고 아끼지 않는다면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우리를 떠받치던 위성이 통째로 사라진 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인공위성이 사라지면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